이어서 이번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당정이 이렇게 따로 움직이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과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인지 개인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집권 초반인데 사실 이런 분위기가 좀 어색합니다. 청와대 고위 참모가 또 대통령이 외롭다라는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보도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게 벌써 레임덕 신호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당정 관계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외롭다고 눈물을 흘린 참모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참모가 참 대단한 참모 같고 저는 오히려 반대로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한테 좀 고마워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이든 경제든 지금 국정의 실정들이 되게 많아요. 뭐 코스피 5천은 뭐 그것대로 평가를 받지만 근데 정청래 대표의 어떤 정청래의 난 때문에 기사 뉴스든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이든 주제가 덮어버리는 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실정이 집권 여당의 실정에 가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외롭다라는 것보다 정청래 대표한테 한편으로 고맙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이제 무한도전에서 정준하 그 코미디언이 나 하기 싫어 하니까 박명수 코미디언이 한마디 했죠. 하지마 이렇게 했는데 아니 지금 외롭다면 이런 고언이 있잖아요. 정치계에 왕이 될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왕관의 무게를 못 견딜 거면 내려오세요. 그 안 외로운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다만 표현을 안 한 거예요. 영화 같은데 뭐 굿모닝 프레지던트 영화를 보면 대통령이 외로울 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라면 끓여 먹으려고 청와대 주방을 갔다가 요리사랑 얘기하면서 해법을 얻기도 하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떠한 지도부에서 정점에 있는 분들은 다 외롭습니다. 근데 그걸 표현하거나 티를 내면 안 되는데 이거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 외롭다 우쭈쭈 이거 뭐 금쪽이 아닙니까? 금쪽이 이게 국민들이 대통령 외로운데 뭐 어쩌라고요.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국민들도 하루하루 다 외롭게 저도 외로워요.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 있는데 이런 말까지 국민들이 들어야 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있고 수많은 의전까지 받고 억대 연봉까지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정말 왕처럼 떠받치고 있는 그 대통령이 외롭다라고 하는 이거 기자잖아요. 장윤선 취재편이라는 기자. 이분이 상당히 정파성을 띈 사람으로 유명한데 언론 기자라고 이건 일단 다른 얘기입니다. 언론 기자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외로움을 조명할 게 아니라 진짜 공공한 생활 때문에 방 한 구석에서 어려워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외로움을 조명하는 것이 본인의 본분임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유명한 말 어쩌라고를 돌려드리고 싶은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길래 누가 다시 또 청와대로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용산에 있으면 외로울 일 없어요. 주변에 다 조금만 대통령실 밖으로 나오면 거기 바로 용리단길이고 우리 국민들 언제든지 만나가지고 국민들의 얘기 들어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굳이 들어가지 말라는 청와대 깊숙한 산골까지 들어가서 본인이 구중궁궐 안에 들어갔으면 방금 강대규 변호사 말대로 외로움을 본인이 견뎌야지 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 지금 견디셔야지 나중에 이제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극도로 외로움을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견디셔야 돼요. 아니 뭐 표현을 혼자 있는 방 정도로 순한 표현을 했습니다. 카메라 따라잡아 주세요. 분당에 있는 집에서 안방일 수 있겠고 화장실일 수도 있고 금호 아파트 더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혼자 있는 방에 오래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말씀드립니다. 네, 뭐 지금 채팅창에서 힘들면은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여당이 국정 운영보다 차기 당권 투쟁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당이 대통령의 국정 과제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이거는 좀 뭐라고 보세요? 좀 기시감이 들긴 해요. 저희도 이제 비슷한 상황을 한 2년 전에 겪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심정일지 대충 이해는 가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답답함을 토로하는 게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겪었던 그 답답함과도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도 그 한동훈이라는 희대의 당대표가 당과 정부의 어떠한 일치점도 찾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만 활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계엄이라는 그런 선택까지도 내려지게 된 건데 그 뭐 얘기는 차치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진단이 맞죠. 지금 정청래 대표는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실을 보좌하고 또 이제 그 입법으로서 행정부를 보좌하고 혹은 견제하고 이런 입법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본인의
그 연임이라고 하나요? 연임에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연임 더 넘어서 본인이 연임을 하게 되면 차기 총선에서 이제 2028년 총선에서 자기가 공천권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친정청래계로 당을 채우고 어쩌면 또 용꿈까지도 꿀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자리에 가게 되면은 다들 그렇게 되나 봐요. 저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근데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시도했던 사람들의 결말이 다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우리도 지금 어떠한 정치권을 떠난 사람의 예시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자기 극성 팬덤에 둘러싸여가지고 콘서트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대통령한테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그 20% 법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찝어뒀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슨 정책을 얘기했고 대선 때 무슨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 정부 입법으로 이런 걸 얘기했는데 국회가 통과를 안 시켜준다. 근데 마냥 국회 통과율이 20%라고 하는데 강원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강원도와 관련된 사안만 느리고 다 빠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뭐냐 하면 전재수 장관 부산시장 밀어주기 위해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 특별법, 그러니까 세종시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그 법안 있잖아요. 작년 9월에 발의된 지 2주 만에 행안위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했어요. 맞아요. 굉장히 빠르게 통과됐고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5극이라고 하는 대전 충남 통합하는 법이나 전남 광주 통합하는 법 행안위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얘기해서 선거 전에 본회의 통과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거 말고는 또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대통령이 본인 사람들 챙겨주려고 야 전재수 보내야 되니까 빨리 통과시켜. 이거 말고 정말 민생과 관련된 법안. 야, 난 정말 이걸 하고 싶은데 국회가 왜 느리냐.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야지 맞아, 국민들이 이해가 되지. 강원도 사람으로서는 이제 김진태 지사가 지금 국회 앞에서 삭발을 하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도 빨리 통과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차기 당권 투쟁에 혈안되어 있다고 대통령이 지적할 게 아니라 이거 업보입니다. 대통령의 업보예요. 이게 제2의 이재명, 제3의 이재명이라는 그 모델을 따라하려고 하는 게 지금 정청래 같은데 팬덤에 휘둘리는 정당, 정치 그리고 개파 투쟁에 완전 매몰되어 있는 정당을 만든 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었어요. 일극 체제를 공고히 했던 게 본인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당 전체를 어쨌든 진보 진영의 정통성이 있는 민주당 그 유려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 정당을 본인의 사법 리스크 방패로 삼았었던 사람이 본인인데 그 업보가 지금 본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입법부의 시간은 따로 있고 행정부의 시간이 따로 있는데 뭔가 자기가 답답하다고 해서 입법부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무책임하게 지적할 게 아니라 본인의 업보부터 반성을 하고 본인이 그렇게 만든 정당에 대해서 계기와 반성을 좀 하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건 업보를 넘어서서 이재명 대통령의 약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리스크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그 다양한 리스크들을 억지로 틀어 막으면서 대통령 자리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리스크인 동시에 빚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예컨대 대장동 특검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그 대장동 그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대북송금 같은 건 대북송금의 경우에는 너무나 사실은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키는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것이고 정청래 대표가 만약 이거를 상정시킨다든가 아니면 재판을 재개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게 되면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고 그 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자리까지 오면서 너무나 많은 법리적인 리스크들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우격다짐으로 틀어 막고 왔기 때문에 그게 막아지다 이제는 결국은 뚝이 터지는 순간같이 온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이 아닌데 거기까지 간 그 사람의 책임인 거죠. 뭐. 네, 이재명 대통령의 업보다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집권 초반인데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꼽히는 게 바로 비주류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든든한 조력자였던 이해찬 전 대표의 부재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좀 당내 리더십 다시 회복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비주류라고 하는 게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도 뭐 시작은 뭐 주류에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물론 청문회 스타도 있었고 그리고 뭐 종로 갔다가 부산 갔다가 왔다 갔다 거리면서 많은 정치권에서는 외곽으로 돌았는데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뭐 했냐. 대통령 되고 나서 보니까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아 내가 그 국회의원으로서 혹은 민주당의 한 정치인으로서 외쳤던 거랑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역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게 이런 의미인가? 시각이 달라져서
본인의 강력한 지지층하고 등을 지면서까지 한 게 한미 FTA 추진이 있고요. 네. 이라크 파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강력한 그 팬덤, 본인의 그 트위터 팬들, X 팬들, 이러한 팬들에 갇혀가지고 판단력이 더 흐려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분명히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해서 대통령 되기 전에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대통령 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2,000명은 일단 주장해야 되겠어라고 한 것처럼 그 뭔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좀 변화가 있고 국가를 위한 주장을 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당도 따라오고 국민들도 따라온다고 말씀드리고요. 외롭다는 말 하지 말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 이해찬 그 고인 이해찬 전 총리에게 좀 기댔다는 게 많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돼서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할 정도의 사람이면 대통령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 되면 나중에 역사가 나를 판단하더라도 내 현대에서는 욕을 먹더라도 내가 할 일은 하겠다. 미래를 위해 살 일을 하겠다. 이 정도의 정신을 갖고 끌고 가야지 어디 해병대 캠프라도 한번 다녀와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해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친문으로 이어지는 진보 진영의 정통성 있는 적자는 아니에요. 변방의 장수로서 조금 좀 이례적으로 올라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당권 투쟁도 계속해서 가시화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정청래 대표도 김어준, 유시민 씨를 위시해가지고 본류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본류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아류라는 표현도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이 리더십 회복은 불가능해 보이고 한 명이라도 우군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 후에 여러 가지 재판을 통해 가지고 좋지 않은 말로를 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아마 정청래 대표 내지 민주당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줄까요? 윤석열 대통령을 절연하라는 말처럼 언젠가는 이재명 대통령을 절연하라는 말도 분명히 쓰여질 거라고 오거든요. 리더십 회복이라기보다는 한 명의 우군을 더 만들어서 본인의 말로를 잘 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이 또 당을 장악하지 못하면서 정책 추진력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 법안 통과율이 20%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시행령 통치 가능성까지 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법부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것도 사실은 적절치 못한 방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국민들께서 이해를 못 하십니다. 예컨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고 범진보로 묶이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거의 190석이 육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의석수가 300석인데 거의 180석 후반대면은 절대 다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권력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율이 20%라는 것은 이거는 내부에 분명히 어떤 그 소통이라든가 그 교통 정리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그 사람들한테 의석을 덜 줘서라든가 뭐 권한이 부족해서라든가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냅두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시행령으로 이걸 돌아갈 거야라고 하는 것은 꼼수를 쓰는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이거는 민주주의 정신에도 굉장히 어긋나는 것이고 지금 대통령이 도망치는 것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본인이 몸을 담았던 정당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를 못하니까 시행령이라는 꼼수를 써가지고 내가 도망치겠다. 이 책임 소재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것인데 이거야말로 무책임한 정치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 같은 걸로 어차피 시행령으로 돌려봤자 나중에 또 그걸 그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또 이걸 법적인 소송으로 들어가고 이러면 또 복잡해지거든요, 굉장히. 저는 그래서 쉬운 길을 가라. 당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당에서 해결을 해라. 왜 자기들 집안 싸움이 복잡하다고 해서 그걸 머리띠를 동료매고 다른 집에 가서 그 이상한 걸 알아보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이 너무 심해서 그 장관령이나 혹은 대통령 시행 규칙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엄청난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여소야대였고요. 국회가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윤석열 정부는 뭘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지금은 김금혁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여대 야소 아닙니까? 거대 여당인데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빠져나간다? 이건 굉장히 창피한 일이죠. 제가 대통령께 좀 팁을 좀 드리자면 그 기획예산처에 정청래가 원하는 사람 안 치세요. 그리고 뭐 이런 뭐 해수부 장관에도 정청래가 원하는 사람 안 치고 뭐 조국이 원하는 사람 안 치고 어느 정도 당내 타협을 해서 대신 내가 원하는 이러이러한 법안을 빨리빨리 통과시켜줘. 이런 게 사실 정치의 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협상하는 게 정치인데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 국민의힘도 바라지 않는 이해온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앉혀가지고 지금 이러한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창피한 일이니까 스스로가 풀길 바랍니다. 내일 뭐 점심 먹기로 했으니까 내일
정청래 대표랑 점심 먹으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풀던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2차 종합특검이 통과됐던 기간이 한 달이 안 됐어요. 네. 근데 그렇게 본인들이 원하고 있는 정적을 죽이겠다고 하는 특검이나 법안들은 그렇게 재빨리 통과하면서 이제 와서 관세 협상 잘 안 되니까 입법부에 책임 전가하겠다고 20% 법안 통과 지적하면서 운운한다라는 것은 행정부의 실정, 행정부의 부족함을 입법부에다가 돌리겠다라는 전 못된 의도로 보여지고요. 2022년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으로 뭐 정치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이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영치주의다. 헌정 질서 파괴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라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국회에서. 아니 여소야대 국면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 정치는 잘못됐다고 했던 분이 여대 야소의 본인의 정부에서는 그 시행령 정치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다가 당시 이재명 대표처럼 지금 뭐 감사원장이 탄핵됐습니까? 국무총리가 탄핵됐습니까? 본인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판사를 탄핵했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정말 훌륭한 상황과 배경에서 이렇게 남탓하는 것은 본인 정부들의 실력을 오히려 부정하는 못된 의도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과거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이 외롭다 이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유튜브만 보니까 외로운 거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지금 부메랑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오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롭다는 말에 일부 커뮤니티에서는요 새벽에 SNS만 붙들고 있어서 그런 거다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왜 그러니까 청와대로 들어갔냐고요. 청와대로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뭐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혹은 뭐 그 대통령실 안에서의 업무 행정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뭐 등등 좋다는 것들은 다 갖다 붙이면서 결국은 그 궁궐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청와대로 복귀한다고 했던 비판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외롭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소위 말하는 그 주변에 문고리 권력들이 해주는 그 아첨밖에는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을 거다. 소통할 수 있는 사람도 매우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 차라리 용산이 낫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뒤에 북악산인가요? 북악산 산자락에서 지금 본인 외롭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외롭다라고 SNS에 글 하나 올릴 시간에 차라리 저였으면은 전화하겠어요. 정청래 대표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그러냐? 정확히 뭐가 문제가 뭐가 불만이냐라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전형적인 중2병이거든요. 자기 뭘 마음에 안 들면 유튜브 켜가지고 나 뭐 마음에 안 든다. SNS 폭풍 SNS 하면서 굳이 정상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막 쏟아냈다가 주워 담지도 못하고 지금 대통령실에 보여주고 있는 행정 업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임기 8개월 된 대통령의 위험이 맞나? 대통령이 임기 지금 1년도 안 됐으면은 프로딩딩 해야 되거든요. 그 기세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정도의 그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보면은 우리가 1년 전에 알던 이재명 대표 시절의 그 이재명이 아니에요. 왜 저렇게 사람이 어깨가 좁아졌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스스로 지금 본인의 그런 것들을 자처하고 있으니 본인 주변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보기를 권합니다. 저는 솔직히 진심으로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이 AI에 검색을 해보면 이 만성적인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뇌의 인지 기능을 저하시킨다. 해마 전두엽을 점화시키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체적 그렇죠.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고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 국군병원에 아마 왔다 갔다 거리는 걸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법률상 대통령은 국군병원 1호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대통령이 이렇게 외롭다고 하면 국민들이 걱정해요. 정말 과도한 만성적인 외로움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오고 인지 기능이 저하돼서 그래서 캄보디아에 대해서 그 글을 올렸다가 바로 삭제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떡하냐 걱정되기 때문에 의료진을 좀 붙이고 상담을 받으세요. 심리 상담을. 물론 그게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극비이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오픈되진 않겠지만 아까 대통령이 외롭다는 말을 하는 이 청와대 참모들도 문제입니다. 이 외로움이 만성적이면 하나의 질병이 되는 건데 정말 이걸로 국민들에게 동정을 얻겠다는 그러한 심상이 너무나 좀 이해가 안 되고 대통령은 외관상 보기 항상 건강해야 돼요. 다만 대통령은 스스로 몸과 마음적으로는 국민들을 걱정하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국민들 앞에서 웃어야죠. 만약에 어린이날 행사에 어린이들이 왔는데 대통령 할아버지라는데 나 외로워. 뭐 이럴 겁니까? 그건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대통령께서 더 이상 어리광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5천만 국민들의 대표인 만큼 감정 조절, 페이스 조절 그리고 표정 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뭔가
집권 여당의 당권 투쟁이 싫다고 해서 아양 떨며 어리광 부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본인이 연루된 사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던 그 사람들의 그 마지막 말로에서 느꼈었던 외로움 같은 것들을 한번 공감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분께서 모두 이 외로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여당은 이제 이렇게 권력 투쟁에 빠져 있고도 대통령은 외롭다고 하소연하는 이 상황이 집권 초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